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듣기 힘든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강성재 씨는 75살이에요. 부인과 5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부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어요.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강성재 씨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통장엔 돈이 있었어요. 건강도 괜찮았어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나도 그냥 죽고 싶다. 이 생각만 했어요. 자녀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우울증 진단받았어요. 약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6달 후에 변화가 생겼어요. 강성재 씨가 동네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억지로 갔어요. 자녀가 강제로 데려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부인 잃은 사람, 남편 잃은 사람,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1달, 2달, 시간이 지나면서 강성재 씨가 조금씩 웃기 시작했어요.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손주들도 만나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근데 살아갈 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위기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을 수는 있다. 노후에는 반드시 위기가 와요. 배우자의 죽음, 건강 악화, 경제적 위기, 가족 갈등, 자녀 문제, 이런 일들은 언젠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근데 중요한 건 위기가 오느냐가 아니에요.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노후의 회복력을 키우는 기술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노년은 상실의 시대가 아니라 전환의 시대입니다. 먼저 관점을 바꿔야 해요. 많은 분들이 노년을 잃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직장 잃고, 명함 잃고, 건강 잃고, 관계 잃고, 계속 줄어드는 시기 같잖아요. 근데 이 생각 자체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노년이 절망스러워지거든요. 관점을 바꿔보세요. 노년은 잃는 시기가 아니라 새롭게 채우는 시기예요. 이민재 씨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민재 씨는 65살에 정년퇴직했어요. 30년 다닌 회사를 나왔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뭐지? 나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회사는 잃었지만 시간을 얻었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하고 싶었던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고, 지금은 매주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 찍어요. 이민재 씨는 상실을 전환으로 바꾼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노후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수용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물으면 답이 없어요. 그냥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면 답이 나와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관점의 차이가 회복력의 시작이에요. 회복력의 첫 단계, 감정을 정리하라.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시니어가 위기에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감정이 쌓이기 때문이에요. 노년에는 여러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찾아와요. 억울함, 무력감, 죄책감, 외로움, 분노, 자책, 피로감. 이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감정을 그냥 묻어둬요. 참아야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감정은 묻으면 썩어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감정은 버리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할까요? 3단계예요. 첫 번째,
감정을 인정하세요.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 이 한 문장을 말하는 게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참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두 번째, 감정을 분리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이 아닌 감정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건강이 나빠지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감정이 들어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건강이 나빠진 건 사실이지만 쓸모없는 건 감정이에요. 이 둘을 분리해야 해요. 자녀가 바쁘면 나를 버렸어. 이런 감정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자녀가 바쁜 건 사실이지만 버린 건 감정이에요. 이렇게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는 연습을 하세요. 세 번째, 감정의 새로운 위치를 찾으세요.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평생 남아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놓아주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배우자를 잃었다면 그 슬픔은 평생 가요. 근데 그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슬픔을 인정하면서도 살아가는 거죠. 위기 대처 전략,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라. 위기는 갑자기 와요. 근데 회복력은 평소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구조는 네 가지예요. 첫 번째, 경제적 완충 장치를 만들어야 해요. 위기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뭘까요? 심리가 아니라 돈이에요. 돈이 불안하면 마음도 불안해져요. 그래서 경제적 버퍼가 필요해요. 비상금을 준비하세요.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는 언제든 쓸 수 있게 현금으로 가지고 계세요. 의료비도 대비하세요. 실손보험 꼭 유지하시고요. 고정비를 절감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연금 수령 전략도 세우세요. 언제 어떻게 받을지 미리 계획하는 거죠. 경제적 완충 장치가 있으면 감정적 안정이 생겨요. 두 번째, 정서적 안전망을 만드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위기가 왔을 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한 사람의 절대적 지지자가 있어야 해요. 배우자든 친구든 자녀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도 필요해요. 요즘 힘들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정서적 돌봄을 줄 수 있는 가족도 중요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노년의 회복력은 마음을 붙잡아줄 단 한 명에서 시작된다. 정서적 지지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위기에서 버틸 수 있어요. 세 번째, 신체적 회복 기반이 필요해요. 몸을 움직이는 게 왜 회복에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몸을 움직여야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우울할 때, 불안할 때, 힘들 때, 집에만 있으면 더 힘들어져요. 근데 밖에 나가서 걸으면 조금씩 나아져요. 걷기를 하세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돼요. 스트레칭도 하세요. 몸이 굳으면 마음도 굳어요. 햇빛을 쬐세요. 햇빛은 우울증을 예방해요.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과하지 않게, 꾸준하게요. 이런 활동들이 회복력의 기초를 만들어요. 네 번째, 일상의 구조를 유지해야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위기가 오면 일상이 무너져요. 일상이 무너지면 감정이 무너져요. 그래서 루틴 유지가 회복력의 핵심이에요. 일정한 기상 시간을 지키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하세요. 산책도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세요. 취미 활동도 계속하세요. 나만의 작은 일을 만드세요. 작고 반복되는 일상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을 가져요. 회복력의 핵심 원리, 작은 행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위기를 극복하는 기술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행동이에요. 그 작은 행동들이 감정을 안정시키고 생각을 정리하고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작은 행동들이 있을까요? 하루 5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5분이면 돼요. 거창하게 1시간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한 페이지 읽기도 좋아요. 책 한 권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딱 한 페이지만 읽으세요. 하루 3명에게 안부 보내기도 좋아요.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이것만 해도 관계가 유지돼요. 큰 결심보다 작은 행동의 반복이 회복력의 시작이에요.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세요. 감정은 말로 꺼내는 순간 30% 이상 정리돼요. 기록하세요.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말하세요. 친구한테, 가족한테 털어놓으세요. 상담하세요. 전문가한테 도움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감정을 말로 뱉어내는 행위는 정신적 치유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새로운 사람, 장소, 경험, 추가하기. 정체된 공간에서는 정서도 정체돼요. 매일 똑같은 곳에만 있으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산책길을 가보세요. 항상 가던 길 말고 다른 길로 가세요. 동네 모임에 참여하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나가보세요. 작은 여행을 떠나세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옆 동네만 가도 돼요. 수업에 참여하세요. 배우는 게 있으면 삶이 달라져요. 새로운 자극은 마음을 다시 깨어나게 만들어요. 자,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다뤄볼게요. 상실 이후의 삶이에요. 배우자를 잃었거나 건강을 잃었거나 큰 사건을 겪었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상실은 끝이 아니에요. 이동이에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상실을 겪은 후에는 극복하기 위해 4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 마무리예요. 상실을 부인하지 마세요. 이건 꿈이야. 이럴 리 없어. 이러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내 안에서 자리 잡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쉼이에요. 몸과 마음이 지친 기간을 충분히 쉬어야 해요. 억지로 빨리 회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슬플 땐 슬퍼도 돼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세 번째, 작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쉬었으면 이제 조금씩 움직여야 해요. 아주 작은 행동으로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5분 산책, 한 통의 전화, 이런 것부터요. 네 번째, 삶의 재구성이에요. 위기를 경험한 후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기준을 세워야 해요. 나는 이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새로운 계획을 만드는 거죠. 상실 이후의 삶은 과거를 복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다시 살아가는 일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력이 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려드릴게요. 5가지예요. 첫째, 감정이 아닌 사실을 먼저 봐요. 기분이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먼저 생각해요. 둘째, 당장의 고통보다 앞으로의 삶을 더 크게 봐요. 지금 힘들지만 내년에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셋째,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아요. 도움을 요청해요. 나 좀 도와줘.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넷째, 작은 행동을 계속해요. 거창한 계획 세우지 않고 작은 거 하나씩 해요. 다섯째,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에 참여해요.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요.
이 5가지가 노후 회복력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노후의 위기는 필연적이에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상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빈자리예요. 회복력은 감정 정리에서 시작돼요. 인정하고 분리하고 새 위치를 찾으세요.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일상적, 안전망이 회복의 기둥이에요. 4가지 다 준비하세요. 작은 행동이 삶을 되살려요. 미니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위기는 삶을 재구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혼자 버티지 말고 연결된 회복력을 만드세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노후에는 반드시 위기가 와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근데 무너지는 건 피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감정을 정리하고 안전망을 만들고 작은 행동을 시작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위기가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 재설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